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다 마케터스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저희 팀원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주니어 팀원분들께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인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사실 고쳐도 고칠 때가 보여요. 그래서 개선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정말 포트폴리오인데,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입단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인력풀 등록을, 프리다 마케터스 인력풀 등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 포트폴리오를 보잖아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약간 이렇게 느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좀 유의해서 작성을 하신다면 좀 더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딱 받으면 제 궁금증, 그러니까 여러분을 고용할 사람의 궁금증은 2개인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로는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의 전문 분야는 무엇이며 나의 흥미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성과는 뭐가 있었고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롤은 무엇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할 줄 아는 툴이나 기타 스킬,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예시물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근데 그리고 포폴 자체의 퀄리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일을 완벽하게 하느냐, 잘 하느냐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본 가장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예요. 이게 기간이 없거나 아니면 기간은 있는데 이걸 제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링크드인 같은 곳에는 이 사람이 4년 몇 개월 일했다 이렇게 옆에 딱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특히 레주메나 아니면 PDF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짜만 언급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직장에 얼마나 다녔는지 한눈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과장을 하기가 쉽잖아요. 이 작성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되게 잘한다 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고용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직접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을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다녔으면은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직장에 얼마나 다녔는지를 안 써놓으면 일에 대한 숙련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턴을 6개월 했어요. 근데 나는 이 특정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러면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프리랜서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척도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직장에 얼마나 다녔는지를 될 수 있으면 시간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순서는 가장 최근서부터 가장 오래된 것 순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일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왔구나가 보이면 이 사람이 추후에도 어떤 일을 하고 싶구나,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길 원하는구나까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예요. 이 경우는 굉장히 경력길 순서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였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람의 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줄 때예요. 그래서 저의 궁금한 점은 이 프로젝트, 굉장히 큰 프로젝트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대기업에 다니셨다면 특히. 근데 그 프로젝트에서 중간에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 건지 아니면은 실무를 했는지 카피라이팅을 했는지 디자인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롤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프리랜서이며 이 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기여를 하였다, 특히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였다가 나와야 제가
사실 똑같은 프로젝트에 이 사람을 투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가진 프로젝트에 투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롤로서 쓸 수 있겠다가 보여요. 그냥 이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이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정 브랜드나 뭐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저희를 대변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보다는 제가 기여한 바 또는 저의 성과를 정확히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 예시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 프리랜서는 특히 이제 저희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업물, 결과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면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디자이너나 포토그래퍼면 오히려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작업물을 거기다가 첨부를 하면 되잖아요. 또는 노트폴리오 뭐 이런 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자기 작업물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마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적어도 작가이거나 컨텐츠 마케터인 경우에는 아웃풋이 있을 텐데 전략이나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라면 특정 프로젝트명을 언급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는 특성이 무엇이었고 뭐 고객의 니즈는 무엇이었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획 또는 이제 전략을 짰다라고 이제 글로라도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바로 거기다 첨부를 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그 작업물을 좀 더 원하면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블로그 포스팅이나 인스타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이제 그 인스타 링크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저한테 맡기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하고 예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기획자나 이제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말을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걸 감안을 하고 첫 작업을 맡깁니다. 첫 작업 때는 이게 뭐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버젯도 조금 작거나 이제 규모도 조금 작은 거를 맡기는 것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한 자기를 정확히 어필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어필을 한다고 해서 너무 이제 몸을 사릴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이제 나를 셀링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이제 최대한 자기가 한 일을 너무 과장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주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도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잘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이 프로젝트에는 뭐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 포트폴리오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 작업물을 전달을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확 와닿을까를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 예시물들을 이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인데요. 간혹 가다가 오타나 오류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공을 들이는 문서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일을 꼼꼼하게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믿고 뭔가 일을 맡기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경우에는 제가 그거를 다시 보고 피드백을 하고 하는데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을 덜려고 이 사람을 고용을 한 건데 오히려 제 일이 많아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하기 어려운 직원의 경우에는 그냥 고용을 안 하게 돼요.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뭐 너무 많잖아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굳이 고용을 하진 않습니다. 제품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포트폴리오만이라도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이게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뭐 문법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뭐 오타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회사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프리더 마케터스에 뭔가 지원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좀 뭔가 팁을 좀 더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앞으로의 커리어 목표나 뭐 하고 싶은 일, 뭐 자신 있는 일을 좀 요약을 해주면 좋아요. 보통 뭐 기업들 쓸 때는 커버레터도 많이 쓰잖아요. 뭐 또는 이제 경력 기술서 템플릿들 중에서 이제 상단에다가 그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는 템플릿들도 있던데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인간은 모두 이기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지만은 직원들도 다 사실은 되게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니즈, 그 직원의 니즈와 그리고 회사의 니즈가 맞을 때 성과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이게 회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후 커리어에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그냥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야 정말 이 사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지 또는 재밌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 고용주들한테 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좋은 고용주라면 다 궁금해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추후 커리어나 성장 목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고용주랑은 같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내 커리어랑 포트폴리오 쌓아서 더 멋진 작업들, 더 멋진 프로젝트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프리랜서로서의 성장이 좀 더디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개인으로서의 그 분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나 이제 취향, 뭐 인생관, 뭐 저는 어떤 경험들을 해왔어요. 뭐 저는 어떨 때 일을 굉장히 잘해요. 뭐 저는 무엇을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특히 저희는 팀이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는 핏이 잘 맞을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은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어야 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들어오시기 전에 저랑 1대1로 면담을 무조건 하고 이제 조인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분은 이제 그런 뭐 미팅 때 물어봐도 되기는 하지만 이제 애초에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도 훨씬 더 미팅을 갈 때 뭐 궁금한 점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고 미팅도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나를 좀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특히 그 조직, 지원하시는 조직이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중요시하는 뭐 스타트업 같은 그런 조직이라면 더더욱 뭔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이제 나를 보여줄 수 있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결과물, 내가 내고 싶은 결과물들이 이제 쫙 모여져 있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완전 플러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리랜서가 완전 전문가일 필요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SNS나 블로그, 뭐 인스타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추후 경력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의 개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일을 섭외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서 이제 알려주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사람인지 이제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외에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고용을 하는 사람이 그걸 판단을 해서 이것도 잘하시던데 이 프로젝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뭐 누구누구 씨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투입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취미로서 그냥 즐겁게 하던 일이 뭐 업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팁은 사실 프리더 마케터스에 조금 한정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런 뭐 취미나 취향, 인생관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성향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고 이제 저의 팁을 이제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콘텐츠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뭐 저에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뭐 HR팀만큼 뭐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리랜서를 제가 고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 좀 더 이제 뭔가 제안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